꼭 지켜봐야 될 8개 노선 꿀팁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이상수입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수단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부동산이 재개발 재건축 되기를 정말 많이 바라세요. 그런데요,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역 지정까지 됐고 또 조합 설립까지 다 된 재개발 구역이요, 무더기로 취소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취소가 돼버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안 살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내가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재테크를 준비하는 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런 위험한 지역은 배제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 구역들이 정말 공사비 폭등으로 무더기로 해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소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고비용 구조에 수익은 저수익입니다. 고비용의 저수익인 상황인데 그래도 어렵게 도달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서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갈 수 없게 되고 이 사업이 멈춰버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제 조건에 다다르게 되는 거란 얘기죠.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크게 이 해제 요건을 2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속에 해당이 되면 이 지역은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서는 이런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일단 이 4가지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단계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고, 자, 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추진이,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이런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재개발이 완성이 돼서 아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추진위가 설립이 되거나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이 되는 데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년 내에 해야 되고 3년 내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안에 신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지역들 구역은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멈추게 될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성이 크게 악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 분담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 무서워, 내 집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추진이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 넘어가는데 이 시간이 3년 안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까지 가는데 3년 안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역들이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정법의 21조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입니다.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때 분담금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경우 직권 해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정 목적을 그래서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 토지 등의 소유자 30%가 반대하고 나섰을 경우에는 이게 직권으로 해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조와 21조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거 사업성 문제 아닙니까?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라고 한다면 주민 동의도 잘 나오고 또 분담금도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끝까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업성이 결여가 돼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해제될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볼 때는 이 사업성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재테크에 임하셔야 된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요건들의 사례를 3군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의정부하고 화성의 산미, 그 다음에 광명의 미도, 일단 공통점이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이고, 광명에 있는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월 달에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3년 안에 24년도 1월 달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시행 인가를 신청을 못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건데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 선정이나 이런 요건 선정을 할 때 여기 해당되는 사례와 사실 반대되는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값도 좀 높은, 선호도 높은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이고, 또 개발에 대한 방식도 이런 소규모가 아니라 이런 소규모 사업보다는 훨씬 더 큰 재개발이나 신통 기획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역 선정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자, 이 재개발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재개발의 규모, 여기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볼 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일반 개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사업이나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리고 신통기획, 이런 사업들이 일반 재개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개발 사업들은 용적률이 250% 전후를 받게 됩니다.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거의 200세대 미만에 있는 사업지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작은 거죠. 그리고 신통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급 이상 되는 사업지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훨씬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신통이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고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역세권 재개발이죠. 역세권 재개발 사업,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소 500에서 700%를 받게 되는 사업 구역이다 보니까 이 용적률이 높다라는 것은 지을 수 있는 일반 분양분들이 더 크게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일반 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의 분담금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역세권 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분담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내가 어떤 재개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한마디로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5억을 내고 받을 거냐 아니면 2억만 내고 받을 거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 고밀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현재는 사업성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높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 방식,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의 기준, 이 부분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실패하실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이 기준에 대한 첫 번째는요, 집값 수준이 높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사비 부분을 감당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신규 84 기준으로 했을 때요, 최소는 15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니멈은 12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2억 이상 되는 지역, 이런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될 수 있는 곳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신규의 교통 호재가 우리 지역에 생기고 없던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고 없던 업무타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 시세는 더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곳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 방식 중에 가장 높은 사업성을 갖는 게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역세권은 서울에 307군데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재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찾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기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겠지만,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요건만 잘 맞더라도요, 여러분들 재테크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겠죠. 이 집값 수준이 높은 곳. 이거 네이버 부동산 보면 시세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일단 지역을 확인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지역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호재가 있는 곳을 보면 용산이나 강남 이 지역을 제외하고 이 강북 대개조라고 해서요, 이 강북의 16군데 지역에다가
이 지역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여기에 교통도 들어오고 업무시설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곳이 16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16곳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곳, 그것만 제가 박스를 쳐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창동의 차량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운대 전략 거점, 광운대역, 그 다음에 동부화물 터미널 부지, 이거는 장안동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울 터미널 부지, 이거 자양동에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 부지입니다. 자, 이 5곳 지역을 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 하면, 개발 호재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의심이 뭐죠? 야, 저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뭐 계획만 나왔지 언제 될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박스 친 얘네들은 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빠른 지역은 올해 말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여긴 5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호재 지역에서 착공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들이고, 이때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곳 지역들은 가장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호재 알아봤으니까 이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을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요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곳이 대략 한 20곳 정도 되거든요. 현재 서울시의 역세권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토탈 37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까지 전체 재개발 구역을 통틀어서 보면 600곳 정도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가로주택, 모아타운, 신통기획 다 통틀어서. 근데 600곳 중에서 37곳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는 몇 프로입니까, 이게? 고작 해봐야 5% 수준밖에 되지 않죠. 자, 이 5% 수준 안에서도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곳이 약 한 20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37곳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곳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외곽에 있거나 이 지역의 집값이 이렇게 높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성은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재개발되는 데들은 진행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는 곳들 여러분들 많이 선호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곳들이 결과적으로 집값도 더 비싸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찍혀 있는 부분들은 집값 수준도 괜찮고 지역의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은 지역들 중심으로 제가 현재 지정된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5%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희소성이 큰 개발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세권 개발을 보고서 가장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중심 안에 용산 안에서 재개발이 되거나 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나 성동구나 동작구에서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것을 다들 희망하시고 여기서 있는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지역 안에서 될 만한 자리들은 지금 다 재개발들이 들어가게 됐고, 또 이런 서울 중심권 안에 역세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권이 좋잖아요. 또 거기에는 업무 시설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곳들도 많고 개발이 된 곳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노후 주거 지역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중심권 안에 속해 있는 지역보다 이 외곽 좀 밖으로 빠져 있는 지역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신규 지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재개발 예정 지역 선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서울의 3도심, 시청 광화문 있는 곳, 그다음 강남, 여의도, 여기가 서울의 3도심입니다. 이 3도심의 업무타운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들이 있죠. 이 노선들 중에서 이 업무타운 2곳 이상을 같이 관통하는 이런 노선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노선들이 있죠? 2호선, 강남도 가고 도심도 가고 하는 노선이잖아요. 자, 그리고 3호선, 도심 들어오고 강남 가는 노선이 3호선이고, 그 다음 5호선, 도심도 가고 여의도를 가는 이런 좋은 노선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9호선, 마곡, 여의도, 강남을 모두 관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선들 지역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50m 안에 있는 지역을 찾는데 그 속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재개발되기 어렵습니다. 상권이 없고 순수한 노후 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350m 있는 지역 안에서도 이런 상업용 건물들이 많지 않고, 예를 들어 역세권 안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 있거나, 뭐 주변에 막 백화점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 상업시설이 대거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좋은 상권이 돼 있다면은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걸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호재까지 있다면 이런 것들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이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곳들 고민하지 말고 투자하셔도 좋은 지역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내가 새 아파트를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현재는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될 8개 노선 제가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 노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서울의 가장 대규모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세 곳, 도심, 강남, 여의도, 이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거고, 자, GTX A하고 3호선,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을 가고 삼성역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과 강남 이 두 곳을 가게 되는 노선이 GTX A 노선이고, 자,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하고 서울역을 가죠. 그 다음에 신안산선 여의도 가고 서울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노선이죠. 얘도 이제 두 곳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신분당선 강남을 가고 용산을 왔다가 또 도심을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두 곳 이상의 업무타운을 거치게 될 핵심 노선이 됩니다. 자, 총 8개의 노선에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있는 거고요. 저는 특히 지금 A, B, 신안산, 신분당선 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이 되는 노선 두 곳을 꼽으라면 어디 있죠? 그렇죠. GTX A 노선과 신안산선, 여러분들이 이 지역 집중하십시오. GTX A 들어가는 이 라인들 쭉 라인 훑어보시고, 특히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안에서 지나가는 노선들, 이런 지역들 꼭 살펴보시고, 신안산선 서울 안에서 거쳐가는 지역들, 이 지역에서 역세권들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알짜배기 기회, 진짜 둘도 없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 재개발 활성화 시기에 만드실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1억 초반의 자금으로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이런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재테크 성공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게 세미나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참석하신다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